늦은 점심때쯤 김밥 한 줄을 후루룩 말고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을 다녀야만 무릎에 근력이 생길 거고, 그래서 평소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므로 전 오늘도 산책하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홍색의 낙엽을 밟으며 평소보다도 더 여유 있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어폰을 두고 나왔네요. 지나가는 부부가 여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 소리가 들리고 전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전 남편과의 좋지 않았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전 남편과의 거리가 서먹할 때였습니다. IMF가 왔었고 돈은 없고 빚은 많고 할 때라 서로가 너무 힘들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남들처럼 정답게 식사를 할 수도 없었고 맘 편하게 지낼 수도 없던 시절이라 애들 보는 앞에서만 웃는 정도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남편은 술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때라 음주운전도 겁이 났었습니다. 많이 취해서 매일 들어왔는데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걸리면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라도 갈 겸 나가서 서로의 마음도 달래면서 잔치국수라도 먹고 오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그 조그마한 행복도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점심 밥상부터 술이 곁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술 한 잔 먹으면서 말이 거칠어지고 하다 보니 전 울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했었습니다. 싸움으로 이어지는 외식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린 외식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고기는 먹을 형편이 안 되어도 잔치국수라도 가볍게 먹고 그 당시엔 길다방이라고 하지요.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뽑아서 근처 벤치에 앉아서 애들 바람이라도 쐬어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오늘 우리 점심 나가서 먹을까? 라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술 빼고 가능할까라고 되물어보면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립니다. 남편은 퇴근할 때도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면서 취한 상태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 되던 중에 하루는 남편이 내일은 시골에 가보자 라고 합니다. 시골에는 초, 중, 고등학생 조카 3명과 형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고 남편에게는 형수이지요. 한창인 남자아이 3명을 형님 혼자 돌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살림살이도 넉넉지 못했거든요. 조카도 보고 싶었을 테고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형님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남자의 일손이 필요할 일이 있을 때면 가서 도와주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도 일 마치고 동료들과 한잔하고서 음주운전으로 시골 형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 잔 더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집에 온다는 걸 제가 아는 순간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지금 상황에서 뒷감당을 어찌하라고 철이 없이 저러는지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가장이라고요. 돈이 없어서 빚 갚기도 빠듯한데 당신이 음주운전 걸리거나 사고라도 나면 나와 애들은 어찌해요 라고 싸웠습니다. 어찌 이 일이 싸움이 될까요? 보통 이 상황이면 남편이 미안하다 조심할 게가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 술 먹고 운전했다. 그래서 웃자라고 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생활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골 사는 형님이 주말에 놀러와서 일도 좀 도와주고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낮에는 형님 집 농사일을 도와주었고 이른 저녁에는 고맙다고 삼겹살을 형님이 구워주셨습니다. 대청마루에 둥근 양철밥상을 펴고 상추, 깻잎, 고추, 배추와 된장 그리고 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 입장이라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형님과 남편은 술 기운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이 취한 형님이 저한테 시동생을 자랑합니다. 동서야 삼촌이 나한테 참 잘한다. 알고 있나 남자가 진짜로 필요하면 자기 사용하라고까지 하던데 그런 마음이라도 고맙다라고 하십니다. 순간 전 자동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 움찔하는 남편은 눈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형님과 저와는 12살 차이가 납니다. 형님은 남편보다도 6살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을 동시에 지켜보는 저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형님이 받아들이는 것과 전 남편이 뜻하는 건 차원이 틀렸으니까요. 혼자 사는 여자가 동네에서 소문이 어떨지는 제가 상상만 해도 알 듯합니다. 쉽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동네 사람들은 곱게 봐주지를 않더군요. 비꼬기도 하고 무조건 이상하게 소문내고 했을 테니까요. 울엄마를 보면서 저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좋지 않은 소문이 멀리 있는 우리한테까지 들리자 남편이 형수한테 가서 얘기 좀 해야겠다고 갔을 때도 있었고 동네 아저씨랑 싸움까지 하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땐 남편이 오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당황하는 것을 보니까 진심이 담겨 있었나 봅니다. 남편은 멍멍이 자제분 같은 사람이었네요. 형님은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를 생각해준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남편은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1시간 동안 어떻게 남도 아니고 형수한테 남자로 사용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긍정도 부정도 변명도 하지 않고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다. 두고 보자고 당신은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못난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저한테 저렇게 알려줄까요? 저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 동네 형님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이 나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형수 집이 우리 집을 지나서 3km 더 가야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근 때 집을 지나쳐 가서 형수한테 술 한 잔 얻어먹고 오곤 했었나 봅니다. 전 당연히 몰랐고요. 그때도 그 동네 형수가 저랑 통화하다가 저번 주 여기 와서 술 한 잔 먹고 갔었는데 자기는 가능하다고 형수는 어떠냐고 묻던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형수가 장난치지 말라고 했었다 라고 합니다. 그걸 저한테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절 위해서 아니면 열등감 또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때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땐 핑계를 대더라고요. 혼자 힘들까봐 한번 들러서 술 한 잔 먹고 왔는데 오해하라고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연애 당시 남편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양다리는 안 한다. 한 여자랑 끝나기 전에는 절대 다른 여자는 안 본다. 그건 나의 신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나만 변하지 않으면 우린 끝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친 형수 사건 이후에 물어봤었습니다. 한 여자랑 끝나기 전에 다른 여자는 없다면서요 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끝났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둔 사이에 혼자 끝났다네요. 그래서 천벌받아서 일찍 죽었나 봅니다. 정말 자신에게 쪽팔리게 살지는 맙시다.